윤석열 이야기에 조국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서 정치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삼은 조국, 두 번째 핫삼은 최재형, 세 번째 핫삼은 이광철. 오늘 핫삼 정말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김영주 의원님 방금 야 오늘 핫삼 세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말 센 사람들. 핫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삼 조국. 김의겸 의원이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윤석열에 대해서 폭로하겠다며 조국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사모펀드 잘하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임명하면 안 되고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 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과 독대를 두사 차례 요구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도려내겠다라는 말을 100%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또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된 2019년 8월 27일 이전 검찰 내부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어떤 문서가 존재한다. 압수수색 직접적인 도화서는 내사 보고서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요컨대 논란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은 나쁜 놈이다. 도려내겠다라고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건데 김의겸 의원이 살짝 또 한 발 물러섰어요. 도려내겠다라는 건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한 발 발을 뺐습니다. 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윤석열 총장이 저런 말을 왜 했냐? 아니면 김의겸 의원이 저런 말을 왜 했냐? 김의겸 의원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컨대 이제 윤 전 총장이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내가 아는 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문제는 심플해지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윤 전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조국 나쁜 놈 도려내겠다 이런 거 한 적 없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김의겸 의원이 그 윤 전 총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증을 하다못해 뭐 누구 옆에 이제 증인이라도 있으면 그때 아마 대변인 때 저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청와대에 있는 뭐 누가 같이 내가 들었다 아니면은 뭐 녹취를 했다 이런 거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던지면은 이게 과연 입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 친하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군다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했을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00%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는지. 예. 저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윤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은 본인이 생각해서 이건 정말로 120%, 150%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 자신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 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입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이었고 확실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의 폭로 내지 주장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100%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계속 조국은 나쁜 X다, 도려내겠다라고 윤 전 총장이 얘기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이재명 기자, 청와대를 출입해봐서 잘 알잖아요. 김의겸 전 대변인의 말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에게 혐의가 발견돼서 저거 나쁜 X다, 임명하면 안 된다, 도려내겠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예단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체에 많이 발언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사실 이 말을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고 독대를 요청해서 뭐 저렇게 뭐 조국 전 장관을 도려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했고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조금 정혁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 마치 진짜 X파일 없이 X파일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직접 들은 사람이 없는 바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다는 사람 아직 안 나온 거 맞아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도 100% 확신은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차례 여권에서 나도 들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는 증언이 다가 나와서 내가 들었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논란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엑스파일 논란이 사실 파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문건 없는 논란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접 드러나는 사람이 없는 발언 논란이 어떻게 계속 파괴로 갔겠습니까? 예. 그만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공격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입지를 높여주는 그런 헛발질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에서 여러 차례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안 나왔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지적인데 여권의 핵심이니까 혹시 김용주 의원님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죠. 김용주 의원님도 직접 네. 못 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그런 얘기는 있었죠. 어쨌든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기를 시도했다. 이것도 명확한 게 없지만 그런 전언들은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든지 그런 얘기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윤 총장 스타일상 나는 수사하겠다. 어쨌든 밝혀내야겠다는 입장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라고 간다는 것은 그냥 툭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었다는 것을 내밀지 않는 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 그 생태탕의 추억을 아직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막연하게 몇 사람은 들고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실랑이 하다 끝나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봅니까? 아 그렇구나. 진위를 따지자 그렇게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본질이 뭔가를 보는 거잖아요. 큰 흐름에 있어서 과연 누가 더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잘 생각해서 김의겸 의원이나 여당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도려내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이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수사의 그 상식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김병 비대위원님. 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지지층들이 바라보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침해한 것 아니냐 예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핵심 참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던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분신. 성역 없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온당한 일일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저 같은 언급을 쭉 쏟아내게 되면서 다시 조국의 시간이 끝나가는가 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또다시 조국의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저렇게 언급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 있는 김기표 전 비서관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펼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덩달아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땅 얘기들이 다시 나오게 되죠. 김의겸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로 다시 국회에 들어왔는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이 흑석동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남고 싶진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남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김의겸 의원이 하게 되는 역할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맨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도 조국 전 장관 국면에 대한 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지사, 윤석열 선택적 정의 행세했다라고 툭 비판하는 듯 하다가 그런데 조 전 장관 검찰에 억울하게 피해 입었을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말을 이재명 지사가 보탰습니다.
그러자 조국 지지자들, 추미애로 가야겠네. 기회주의적 발언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재명 지사의 말을 보면, 주어를 빼면, 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이 말 했다고 추미애로 가야겠네. 이재명 지사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관예우 비판한 이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했는데도 책임을 안 지는 거는 유권무죄, 권력이 없으면은 유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그 다음에 만약에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니까 책임을 좀 면책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조국 지지자들이 비판하면서 이재명보다는 추미애를 내가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선에서 이기면 다시 나한테 복귀하지 않겠느냐, 연어가 회귀하듯이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런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여권에서 합리적인 후보이구나라고 중도층에서는 훨씬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밑에 수면 아래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이 막 서로 막 전략과 전략이 오가는 장면이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릴게요. 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추미애로 가야겠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권에는 이낙연도 있고 정세균도 있고 이광재도 있고 최문순도 있고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대권 주자 중에 왜 추미애로 가야겠네 라고 선택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윤석열 전 총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고,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라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 가장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건 글쎄요, 저게 진짜 보편적인 정선이 잘 모르겠으나, 자, 일단 선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 반대했던 지지층을 다시 끌어오는 것 말고는 민주당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건너지 않으면 승리할 방법이 없었듯이,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필승 전략은 양쪽 다 나와 있다.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만큼 떠나간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지 않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게 진짜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의 정말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저 자체가 굉장히 너무 뻔한 공식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전 지혜가 없거나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게 민주당이 과연 어떤 게 민주당이 이제 승리할 공식인지에 대해서는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대선 주자들과 지도부가 어떻게 저 문제를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대학 중에서 발빠른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이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이후에 입학 취소 등 조치 취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앞서 고려대는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라고 했고, 부산대는 아직도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 판단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대가 좀 빨리 치고 나오는 반응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심 판결 나오면 그냥 바로 조치 취하겠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보다 더 빨리 판단했어야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다소 늦었지만 최종심이 아닌 2심 판결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다른 학교들 중에서 제일 빨라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학교 자체도 이렇게 법의 테두리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조민 씨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법은 의료법에 의해서 결국 의대를 졸업해야 되고, 물론 고대의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부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 졸업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사실 그 자체가 그 이후에 의사가 되는 길조차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고대뿐만 아니라 부산대도 좀 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핫싸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권 주자들과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